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형성 두 번째 시간 9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그 한반도의 지체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어떤 지체 구조들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다 확인이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변성함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성함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오래되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 다음 여기랑 여기 2번 땅이라고 선생님 설명했는데 이 2번 땅에는 조선 누춘군,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퇴적된 땅이 있고 여기서는 석회석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평안 누춘군에서는 무연탄이 많이 나타난다. 육성층이다. 그래서 고생대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을 살펴봤죠. 그 다음 중생대 때는 자 여기가 3번 땅이었지 경상분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는 역시 얕은 호수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졌고 공룡 그 화석들이 발견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생대 때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화강암이 간입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3번 땅에도 여기 보시면 관이밤 해서 3번 땅에도 많아요. 그 다음 여기저기 얼룩덜룩 이제 화강암이 많이 간입했다라는 거 중생대 때. 그 다음 신생대 때 모습을 보시면 여기 4번 땅이 동해에 일부 잠기면서 퇴적층이 형성되었다, 퇴적암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했었고 나머지 백두산, 그 다음 철원이나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화산암이다, 현무암이 분포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지도를 보면 항상 여기 우리 뭐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 1, 1. 자, 1번 땅이 얘들이다, 그지? 얘네들은 시원생대 땅으로 가장 오래됐다, 변성암이 분포한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여기 1번과 1번 사이사이에 2번 땅이 있었지? 이번엔 시원생대 다음에 고생대 지층으로 조선 누춘군과 평안 누춘군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될 거고 여기 3번 땅 경상분지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드러난다. 4번 땅 신생대 퇴적층이다. 자, 이런 것까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들이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설명하는 거였다면 다시 말해서 111, 22, 3, 4, 4 땅에 어떤 그 지질들이 분포하는지 지체 구조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한반도에 있었던 지각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각 운동이라 함은 융기라든지 아니면 침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는 조륙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층이 생겼다든지 습곡이 생겼다든지 이런 건 우리 조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화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각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기에 어떤 지각 운동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원생대 때는 자, 이때도 지각 운동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너무 옛날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변성작용에 의해서 변성함이 된 거야. 자, 그 다음 고생대 때도 많은 지각 운동이 있었겠지? 자, 조선 누춘군 이때는 2번 땅이 바다에 있어서 해성층이라고 얘기를 했고 석회암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바다였다가 조륙 운동으로 땅으로 이제 드러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결층 그리고 평안 누춘군이 그 위에 퇴적되는데 자 조선 누춘군과 평안 누춘군 사이에는 약 1억 년의 간극이 있단 말이야.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층도 없어. 1억 년 정도. 그래서 그걸 우리는 결층이라고 그냥 표현하거든.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지각 운동에서는 너희가 중생대 거를 잘 봐야 돼.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를 잘 봐야 돼. 요 앞에는 크게 이제 지각운동에서는 볼 게 별로 없어. 여기서부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생대 초기, 중기, 말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각각의 송림 변동, 대보 조산 운동, 불국사 변동이 있었단 말이야. 자, 이 중에서 조산운동, 이 말은 규모가 엄청 컸다는 의미야. 자, 변동은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았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통틀어서 가장 격렬하게 막 한반도가 막 엄청나게 움직였던 지각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하고 물어보면 대보 조산운동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송림변동 때, 자, 중생대의 송림변동 때는 주로 북부 지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각이 이제 막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하는 그런 그 변동이 생기는데, 선생님 어저께 우리 그거 봤을 때 그 지질도를 봤을 때, 자, 북쪽은 방향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금이 이 방향으로 금이 끄였단 말이야. 지질구조선 저번에 선생님 앞에 시간에 보여줬어. 자, 이 방향을 우리는 랴오뚱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랴오뚱 방향으로 금이 막 간 거야. 균열이 막 생겼어. 자, 거기에 반해서 대보조산운동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대보조산운동은. 그래서 한반도 전역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중부지방이, 얘가 북부지방이 주됐다면 얘는 중부지방이 주가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균열이 간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중국 방향으로 균열이 갔다라고 얘기를 해. 선생님 균열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지질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송림 변동에 의해서 랴오뚱 방향으로 지질구조선이 형성됐고, 자, 그 다음 중부지방이나 한반도의 많은 지역에서 중국 방향으로 또 이렇게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졌단 말이지. 자, 그 다음 중생대 말기 때 얘는 영남지방, 남부지방, 영남지방에서 불국사 하면 어딘데? 경주잖아. 자, 여기서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방향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이제 금이 가고, 그럼 너희 봐봐. 이런 균열이 있으면 밑에 마그마가 이렇게 이 틈을 따라서, 이 약해진 틈을 따라서 잘 관입할 수 있었겠지? 그래서 이런 그 대보조산운동, 불국사 변동에 의해서 금이 가고,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고, 자, 그쪽을 중심으로 마그마가 관입해서 화강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처음 들어서 감이 안 올 거야. 계속 정리할 거니까 그냥 이 정도 기억하시고, 이제 신생대 때 지각운동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신생대 때는 3기와 4기로 구분합니다. 지금은 여기 있겠지 우리가. 자, 그래서 신생대 3기, 4기 구분했을 때, 자, 3기 때는 요곡운동이 활발했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이 신생대 3기 이전에는 이렇게 평평했단 말이야. 자,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란 말이야. 뭐 크게 굴곡이 없었어. 근데 동해의 지각이 확장되면서 여기를 꽉 밀었어. 그래서 얘가 꽉 밀리면서 이렇게 올라왔어. 자, 그래서 경동성, 자, 움직일 동자야, 기울어질 경자야. 그래서 움직였는데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였지. 그래서 그걸 우리는 경동성 구부러지는 요곡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동고서저의 그런 어떤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신생대 3기 때 억수로 중요한 일이 있었네. 자, 동쪽을 중심으로 융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동고서저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생대 4기 때는 엄청난 또 화산활동들이 나타나죠. 이 화산활동을 한 결과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화산 지형들, 자, 백두산이라든지 제주도, 울릉도, 독도, 철원 지역 이런 것들 뒤에 화산 지형 할 때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 한반도에 있었던 지각운동을 시기별로 쭉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봐왔는데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막 뱅글뱅글 돌 거야.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질시대를 시원생대, 그 다음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중생대 때 지각변동이 가장 활발했다라는 거 기억하고, 자, 지각변동이 중생대 초기, 중기, 말기로 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 제일 먼저 있었던 변동이 송림변동, 그 다음 대보조산운동, 그 다음 불국사 변동 해서 송대불 이렇게 많이 외우지. 자, 그래서 대보조산운동이 가장 격렬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아까 지도 잠시 그렸는데, 자, 송림변동에 의해서 북부지방 중심이 지각변동하면서 자, 랴오뚱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 요동반도야. 요동반도. 자, 여기가 랴오뚱이야. 자, 그래서 글씨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금이 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변동 때? 자, 중생대 초기 송림 변동에 의해서 자, 랴오뚱 방향으로 균열이 생겼다. 지질구조선이 생겼다라는 거, 중생대 초기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중생대 중기를 한번 볼게요. 매우 격렬했다. 이거 좀 기억해야 돼.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했다. 기억해야 되고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을 형성했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대보조선운동 때에 만들어지는 그런 그 지질구조선들을 보면 이렇게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대보조선운동은 또 넓은 범위에 걸쳐서 대보하강암이 간입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지? 우리 저번에 서울 지질도를 봤단 말이야. 서울은 경기 지계에 속하니까 크게 땅덩어리가 대체로 무슨 암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계, 변성암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북한산이나 관악산 일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다. 그치?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은 탁 클릭해보면 대보하강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생대 때, 중기 때 간입한 그런 암석이구나, 하강암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선생님 부산을 딱 클릭했을 때 우리 금정산에 불국사 하강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 자, 그러면 영남 지방이잖아. 부산 일대에. 자, 이런 동네에서는 불국사 하강암이 간입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 지질시대를 시원생대, 그 다음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중생대 때 지각변동이 가장 활발했다라는 거 기억하고, 자, 지각변동이 중생대 초기, 중기, 말기로 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 제일 먼저 있었던 변동이 송림변동, 그 다음 대보조산운동, 그 다음 불국사 변동 해서 송대불 이렇게 많이 외우지. 자, 그래서 대보조산운동이 가장 격렬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아까 지도 잠시 그렸는데 자, 송림변동에 의해서 북부지방 중심이 지각변동하면서 자, 랴오뚱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 요동반도야. 요동반도. 자, 여기가 랴오뚱이야. 자, 그래서 글씨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금이 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변동 때? 자, 중생대 초기 송림 변동에 의해서 자, 랴오뚱 방향으로 균열이 생겼다. 지질구조선이 생겼다라는 거, 중생대 초기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중생대 중기를 한번 볼게요. 매우 격렬했다. 이거 좀 기억해야 돼.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했다. 기억해야 되고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을 형성했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대보조선운동 때에 만들어지는 그런 그 지질구조선들을 보면 이렇게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대보조선운동은 또 넓은 범위에 걸쳐서 대보하강암이 간입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지? 우리 저번에 서울 지질도를 봤단 말이야. 서울은 경기 지계에 속하니까 크게 땅덩어리가 대체로 무슨 암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계, 변성암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북한산이나 관악산 일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다. 그치?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은 탁 클릭해보면 대보하강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생대 때, 중기 때 간입한 그런 암석이구나, 하강암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선생님 부산을 딱 클릭했을 때 우리 금정산에 불국사 하강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 자, 그러면 영남 지방이잖아. 부산 일대에. 자, 이런 동네에서는 불국사 하강암이 간입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신생대 지각 변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신생대가 가장 최근이잖아. 자, 지금 신생대 3기 때, 이게 더 옛날이다. 그 다음 3기 말에서 4기 때의 지각 변동, 주요 지각 변동이 지금 다르지. 기울어져서 움직였다. 경동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구부러졌다. 요곡 운동에 의해서 자, 원래 이렇게 평평하던 한반도 땅이 자, 동쪽을 중심으로 뿡 이렇게 솟아납니다. 자, 지금 동해안에 치우친 비대칭, 대칭이 아니야. 비대칭의 융기운동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 그 다음 서해안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엄청 높은 산맥들이 이렇게 크게 생겨난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이때 융기된 산맥의 대표적인 게 함경산맥, 태백산맥. 그러면 얘네들은 엄청 높겠지. 이런 높은 산지를 형성했다. 나중에 산지 지형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4기 때 화산활동이 활발했다.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같은 화산 지형이 형성되었다. 화산 지형도 나중에 특수 지형할 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경동성 요곡 운동할 때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해의 지각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한반도에 행압력을 받아서 동쪽을 중심으로 융기를 해서 만들어진 게 경동성 지형이고 질문할게 이게 어느 시기라고? 뭐생대, 신생대, 몇 기 때, 3기 때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반도에 영향을 끼친 내적 작용, 우리 앞에서 설명했지만 내적 작용이라는 건 지구 내부 에너지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조륙, 조산, 그 다음 화산활동을 이야기했었다. 그지? 얘네들은 소지형을 형성합니까? 아니지. 커다란 어떤 지형, 대지형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지각운동이다 해서 공부를 하는데 시원생대나 고생대의 지각운동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보기 이렇게 지금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중생대 때 있었던 지각운동, 그 다음 신생대 때 있었던 지각운동은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럼 구체적인 시기 중생대 때 초기, 그 다음 중기, 그 다음 후기, 말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신생대는 3기, 4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그지? 너희 알다시피 중생대를 2기라고 하고 고생대를 1기라고 한다고 선생님 1학년 때 설명한 적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중심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 중생대 초기 때 북부 지방이 중심으로 자, 그 다음 이거 무슨 변동이었지? 송림 변동이었다. 무슨 방향으로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었지? 랴오뚱 방향이다. 이거 정리할 수 있겠네. 이거 학습지에 다 있는 표야.
자, 그 다음 중생대 중기 때는 이게 진짜 활발했던 조산운동이었다. 그지? 자, 이게 대보조산운동. 이때 한반도는 막 진짜 정신없었을 거야. 이때 화산활동도 활발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건 들어도, 자, 그러면 화산활동도 활발했다고? 그럼 중생대 화산지형도 남아있겠네? 남아있어. 너희 동해안에 가면 주상절리 같은 거 의외로 많이 관찰돼. 그런데 자,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자, 이 산에도 엄청나게 많은 주상절리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 주상절리 기억나니? 마그마가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그 기둥 모양의 전리를 형성하는 것, 주상전리라고 얘기를 했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지리 시간에는 주로 신생대 4기 때 형성된 그 화산지형들을 출제하고 있으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화산지형의 경우에는 어쨌든 대보조산운동 엄청 격렬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중생대 말기에 불국사 변동이 있었지. 불국사 변동. 자, 이거는 뭐 여러 방향의 화강암 간입, 불국사 화강암 간입 이런 것들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신생대 3기 때는 동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융기를 했었다, 그지? 자, 그걸 우리는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이런 용어들이 생소할 거야. 근데 앞으로 계속 선생님 말하다 보면 그냥 당연히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여겨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생소하더라도 이제 계속 좀 적응해 나가시고 자, 3기 때 있었던 동쪽 중심으로 융기한 걸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한다. 4기 때, 3기 말에서 4기 때는 화산 활동이 활발했다. 이런 것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봐봐. 여기서 우리 이제 지각의 변화에 대해서 쭉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신생대를 한번 주목할게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생대 4기를 살고 있잖아. 그런데 신생대 4기도 엄청 오래됐겠지. 자, 그러면 신생대 4기에는 기후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생대 4기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신생대 4기는 빙하기가 4차례가 있었어요. 빙하기가 4차례가 있었어. 그럼 이 빙하가 녹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빙하기와 빙하기의 사이를 우리는 사이 간자를 써서 간빙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간빙기. 그럼 여기도 간빙기 이해되니? 자, 그래서 4번의 빙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어.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이 빙기 다음이야. 그래서 이 빙기 다음이고 간빙기는 아니잖아. 그 다음 빙기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 빙기 다음이라고 해서 후빙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후빙기를 살고 있어. 그리고 이 빙기를 마지막 빙기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최후 빙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를 최후 빙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애들 헷갈려. 최후 빙기랑 후빙기라는 말이 있잖아. 최후 빙기는 최후의 빙하기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빙하기니까 얼음이 많이 얼었겠다. 그지? 자, 그 다음 지금은 후빙기니까 얼음이 녹았겠다. 그지? 그럼 너희 생각해봐. 얘는 해수면이 바닷물이 어땠을까? 해수면이 높겠지?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최후빙기는 해수면이 얼어버렸으니까 해수면이 낮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씩 짚어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씩 설명해 볼게. 자, 여기를 봐봐봐. 너희가 쌤이 막 대충 그려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바를 잘 봐야 돼. 자, 이 그래프를 보면 Y축이 빙하 두께야. 그 다음 이게 시기란 말이야. 그럼 너희 생각해봐. 자, 이렇게 쌤이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이라고 해볼게요. 시기가 지금이다, 여기가. 자, 그러면 지금은 뭐 빙기인데? 후빙기겠지? 후빙기는 빙하의 두께가 두껍지 않아.
자, 그런데 빙하기 때는 빙하의 두께가 두껍겠다, 그지? 최후빙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까? 간빙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의, 지금 이 아래로 내려오는 Y축이 해수면이야. 자, 지금의 현재의 해수면을 0m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자, 해수면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마이너스 100m 이상으로도 다 땅이었다. 이런 의미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자,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 시기는 해수면이 진짜 낮을 때잖아. 지금 우리가 보는 바다에서, 그 바닷속으로 150m 들어간 그 지점도 땅이었다는 얘기잖아. 이해하니? 자, 여기는 빙하기가 되겠지. 빙기. 이렇게 그 자료를 보고 X축, Y축을 잘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풀 문제인데, 자, 이 문제에서 지도를 먼저 한번 보고 갈게. 자,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이게 현재의 해안선이잖아. 이게 우리 지금 현재의 해안선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해수면이야. 해수면 0m겠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점선 있지? 점선이 이제 빙하기 때의 해수면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선 안쪽으로는 다 땅이었다는 거지. 육지였다는 것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도 연결되어 있었고 중국도 연결되어 있었다. 빙하기 때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이 두 개가 뭡니까? 울릉도와 독도다. 그지? 울릉도와 독도는 자, 이렇게 빙하기 때에도 뭐였지? 섬이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많은 섬들이 있다, 그지? 이런 애들은 빙하기 때 뭐였을까? 그렇지, 산이었겠다, 그지? 산이었는데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여기가 바닷물로 다시 막 이렇게 메꿔지면서 바닷물로 메꿔지다가 지금 이렇게 찍찍 남아있겠지. 그 꼭대기 부분이 남아있는 산들이 이제 이렇게 꼭대기 부분이 남아서 섬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야. 용어들이 어렵고 막 복잡한 것들이 많았어. 근데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또 하나의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지구가 4번의 빙기와 3번의 간빙기 그리고 지금 후빙기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자, 그렇게 지나왔는데 자, 빙하기 때는 어떤 특성이 있었으며 간빙기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 빙하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빙하기 때는 당연히 기후가 한랭하고 그 다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그래서 건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빙하의 크기가 커졌겠지? 자, 그러면 빙하가 커졌다는 얘기는 바닷물에서 빙하가 커졌다. 그러면 해수면이 내려간다는 의미다. 그지? 해수면이 하강한다. 그러면 육지가 넓어지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나 아니면 일본과 그 거리가 이제 땅이었다. 이런 거 우리 아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침식 기준면이라는 말이 나와. 이게 또 쉽지가 않아. 한번 보자.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자,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다의 높이야. 지금 여기가 육지라는 말이지. 자, 이게 육지입니다. 육지. 육지에 지금 이렇게 강이 흘러서 바다로 뽕 하고 흘러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강의 길이가 이렇게 시시시 해가지고 요 높이로 흘러 들어간다 치자. 자, 그러면 강의 길이는 요 정도에서 끝나버려. 근데 빙하기가 돼서 이 물이 쫙 밀려나가서 해수면이 여기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봐. 그러면 강의 길은 이만큼이었잖아.
자, 다시 강이 흘러가는 길이 이만했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흘러 들어가면 됐는데, 자,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여기서 흘러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강은 길을 더 파야 돼. 선생님 말 이해되니? 그래서 강이 길을 이렇게 더 파나갑니다. 더 파나가. 자, 그래서 이런 해수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강이 침식을 하는 기준면이 됩니다. 이해되니? 자, 요때는 A 시기에는 이게 기준이야. 강은 여기까지 침식하면 되는 거야. 자기 길을 파면 되는 거야. 근데 B 시기에 해수면이 여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강은 기준이 여기가 돼야 돼. 여기까지 길을 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해수면이라는 것 자체가 곧 침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기준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내려갔지? 그럼 해수면이 침식 기준면이었잖아. 침식 기준면도 내려가겠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후빙기 때 해수면이 올라왔잖아.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왔잖아.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침식 기준면도 올라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빙하기 때 해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침식 기준면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 풍화작용을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기에 밀감이 있다 치자. 밀감, 귤이 하나 있습니다. 귤이 하나 있는데 이 귤이 있잖아. 저 땅에 떨어졌어. 그래서 온데 굴러다니면서 막 터졌어. 터지고 깨지고 막 이렇게 알이 막 톡톡 터지고 그랬어. 하지만 얘는 여전히 귤이야. 이 쭈어 먹어보면 귤 맛이 나. 자, 이건 물리적 풍화야. 근데 여기 귤이 있어. 귤을 아무도 안 건드렸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막 옆에 이렇게 막 곰팡이가 피면서 야가 성질이 바뀌었어. 이걸 우리는 화학적 풍화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풍화란 어떤 화학적 성분 변화 없이 암석이 작은 입자로 부서지는 걸 말하고, 화학적 풍화는 성질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고 그럴수록 얘가 잘 변하는 거야. 그런 풍화를 말합니다. 그럼 너희 생각해봐. 빙하기 때는 바람 불고 한랭하고 차갑고 막 이렇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풍화가 우세하고, 그 다음 후빙기 때는 얘가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서 화학적 풍화가 우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은 역대급일 거야. 지금 하는 내용은 역대급으로 어려울 거야. 자, 지금 빙하기 때, 최종 빙하기 때. 아이고, 춥겠다, 그지? 자, 이때는 해수면이 이렇게 내려갔어. 자, 지금 이게 간빙기 해수면이라면 해수면이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 기억나니? 이렇게 있으면 해수면이 이래 있다가 해수면이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면 빙하기 때 침식 기준면이 내려갔지. 그러면 여기에 이 강이 원래 요만큼에서 그냥 들어갔는데 이렇게 가야 될 거야. 그래서 이 강의 하류에서, 이쪽이 바다랑 만나는 데가 하류지. 그래서 하류에서는 얘를 막 깎아가는 거야. 이 침식 기준면에 맞춰서. 그래서 빙하기 때는 하류에는 침식이 활발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상류를 한번 생각해 볼게. 비가 별로 안 와. 비가 별로 안 와. 근데 그 물리적 풍화에 의해서 이 암석들이 보실보실 떨어져 가지고 하천으로 막 이렇게 이 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뽀슬뽀슬 떨어진 흙이나 뭐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 얘가 쓸려 나가지를 못해. 너무 한랭 건조해서 여기서 쌓입니다. 자, 그래서 상류에서는 기후적인 영향으로 퇴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아. 나중에 다시 또 한번 계속 반복할게. 자, 후빙기가 됐어. 후빙기가 되면
원래 이렇게 물의 높이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물의 높이가 보세요. 물의 높이가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이 올라와졌어. 그럼 이 안에서는 뭐가 쌓이겠다, 그지? 더 이상 여기를 팔 필요가 없잖아.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공급되는 그런 퇴적물들도 여기서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자, 그래서 후빙기 때 하류에 퇴적이 일어나네. 자, 반대로 상류를 한번 볼게. 비가 많이 오잖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쌓인 것들이 온난수변한 기후에 의해서 싹 쓸려 내려가. 그래서 상류에서는 침식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거 쉬운 거 아니야? 모르겠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든지 아니면은 뭐 줌을 신청하든지 하세요. 자, 그래서 빙하기 때는 하류 침식, 이거는 침식 기준면이 낮아져서 그래. 그 다음 상류 퇴적, 이거는 한랭 건조한 기후 때문이야. 자, 후빙기 때는 하류가 퇴적해. 그 이유는 침식 기준면이 올라오기 때문이고, 상류가 침식하는 이유는 온난수변한 기후 때문이야. 요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지금 선생님이 긋는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바다였고, 그 다음 여기가 바다였지? 자, 그러면 나머지는 육지였잖아. 해수면이 아주 낮아진 상태다, 그지? 자, 이거는 빙하기 때의 해안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빙하기 때 우리나라의 이 섬들은 전부 다 산이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산들은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섬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릉도 독도는 잘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얘는 해수면 상승 이전에도 섬이었다. 여기 동해는 진짜 수심이 뭐 하겠노? 동해는 진짜 수심이 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지? 그래서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암석 분포 비율 한번 복습해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한반도의 암석 분포 비율 했을 때 가장 많은 암석이 뭐였다고? 가장 많은 암석이 43% 변성암이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화성암 중에 이게 마그마 관련된 건데 분출암이 있고 관이밤이 있네. 관이밤이 25%, 특히 중생대 간이맘이 두 번째로 많네. 이게 뭐였지? 이게 화강암이었다, 그지? 기억나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변성암과 화강암이 많은 것은 한반도의 지각이 오래되었다라는 증거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출암. 이 분출암은 현무암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중생대 분출암 이런 것도 있다. 자, 이 무등산 이야기 잠시 언급했습니다. 자, 고생대 퇴적암 몇 번 땅에서? 2번 땅에서. 중생대 퇴적암 3번 땅에서. 신생대 퇴적암 4번 땅에서 나타났던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 특히 상류와 하류의 빙하기와 간빙기 때의 침식이냐 퇴적이냐 했던 부분 있죠. 그런 것들 잘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